요즘 그 빌라나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 아닌 집들 전월세 구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전세 사기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바로 이 부분,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이랑 또 임차인 보호 강화 조치, 뭐 이런 이야기죠.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은요,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하고 또 개정된 법령들, 종부세법 시행령 같은 거요. 그리고 텍스넷이나 세무법인 분석 자료, 아시아경제 같은 언론 보도도 참고했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세금 혜택이 생기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 보호는 어떻게 더 강화되는지.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6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 이거 새로 생기는 거죠? 6월 4일부터요. 네, 맞습니다. 그 대상은 아파트는 안 되고요.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주택들이에요. 기존에는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있었는데 이제 6년이라는 좀 짧은 선택지가 생긴 거죠. 10년은 좀 길긴 했죠. 네, 그쵸. 특히 2020년에 4년짜리 단기 임대가 없어졌었거든요. 그걸 좀 보완해서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좀 더 늘려보려는 뭐 그런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 분석 자료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빌라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좀 숨통을 틔워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공급 활성화. 그래서 이제 당근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다른 집이 있어도 이 집은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는 거죠. 오, 그게 크네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엔 양도세 중과에서도 빠지고요. 또 법인이 새로 지어서 임대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도 있고요. 와, 혜택이 정말 상당한데요. 근데 모든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받으려면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의무 임대 기간 6년. 이거 꼭 지켜야 하고요. 임대료도 막 올리면 안 되고 연 5% 이내로만 올려야 합니다. 5%요? 네. 네.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도 있어요. 사서 임대하는 거면 공시 가격으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직접 지어서 임대한다면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이 요건을 맞춰야 혜택을 받는 거죠. 가격 기준이 있어서 뭐 모든 빌라나 오피스텔이 다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다가 좀 흥미로웠던 게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서요. 이거 뭔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더라도 요건에 맞는 비아파트를 하나 더 사서 이걸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요. 나중에 원래 살던 그 1주택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집 안 팔고도 임대사업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길을 열어준 셈이죠. 1주택자들한테도요. 야, 이거 뭐 1주택자분들한테도 진짜 쏠깃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임차인 보호 강화 조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전세 사기 방지책이 핵심인 것 같은데 특히 그 감정평가에 부풀리는 문제요. 이건 어떻게 바뀌나요? 네, 이게 예전에는 임대인이 감정평가사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시세를 부풀릴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맘대로 고르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이의 제기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보증기관 HUG 같은 데서 직접 감정평가사를 지정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이른바 HUG 인정감정가만 쓰겠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중간에 끼어들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임대인이 시세 뻥튀기 해서 보증금 높게 받는 거. 그거 막겠다는 거네요. 상당히 강력한데요? 그리고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그것도 바뀐다고요? 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주택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한 보증금이 설정되는 걸 막으려고요. 그래서 주택가액 산정 기준을 좀 현실화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 9억 미만은 기존에 150% 적용했는데 이걸 145%로 낮추고 9억에서 15억 사이는 140%에서 130%로 뭐 이런 식으로 일부 구간 비율을 좀 내렸어요. 보증금 규모를 실제 집값에 좀 더 맞추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개선 내용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나갈 때 원성복구비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요? 네. 그것도 개선됩니다. 그런 분쟁이 워낙 많으니까요. 앞으로는 집 나갈 때 임대인이랑 세입자가 같이 시설 상태 확인하고 실제 수리 비용 근거에서 정산하도록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곧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또 지자체가 실거래가 같은 거 확인해서 허위 계약 잡아낼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 끝났을 때 그 등기부등본에 임대주택이라고 써 있는 거, 부기등기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소하는 절차도 임대인이 일일이 신청 안 해도 지자체가 대신 해줄 수 있게 좀 간편해집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비아파트 임대 공급 늘리려는 당근,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죠. 그거랑 전세 사기 같은 위험 줄이려는 채찍, 임차인 보호 강화, 이게 같이 가는 정책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임대 시장 좀 안정시키고 또 임차인들 주거 안정도 돕고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다만 뭐 이런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시장 반응을 계속 좀 봐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당신이 빌라나 오피스텔 전월세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새로 도입된 6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이 당신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정보 관리 감독받고 세금 혜택도 받는 집이라 좀 더 안심이 될까요? 아니면 뭐 여전히 가격이나 위치 같은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